어차피 해줄 거면 처음부터 해주지 왜 꼭 욕먹고 해주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에 풀어보면 재밌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iOS, iPadOS, macOS가 올라갈 때 키노트에서 자랑했던 기능들이 대부분 탑재되곤 하지만 요즘은 큰 반올림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세세한 기능들을 추후에 지원하는 케이스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을 때 iOS 16도 그때 업데이트가 되었죠. 하지만 WWDC에서 새로운 기능이라고 했던 것이 몇 가지 추가되진 않았고 그것이 이제서야 어제 올라온 업데이트, 새로운 iPadOS, macOS가 업데이트 되면서 iOS 16.1에서 그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핵심 기능들을 오늘 정리해보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는 배터리 잔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iOS 16 베타가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애플은 진짜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배터리 표시 게이지가 이때까지는 되진 않았고 iOS 16에서 이처럼 배터리 표시 퍼센트로 표시해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웃긴 건 이러한 아이폰 시리즈들은 모두 이제 업데이트 해줬지만 미니 시리즈나 약간 하위 라인업들은 지금처럼 배터리 표시 이제 퍼센트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여기를 내려서 이렇게는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러한 미니 시리즈는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냐 막 이러한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iOS 16.1에서 드디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시리즈도 배터리의 퍼센트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존 iOS 16에서는 배터리 탭에서 배터리 잔량 표시가 이러한 기능이 생겼고 이때는 배터리 게이지에서 배터리 잔량에 따라 상관없이 모두 풀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퍼센트만 보이게 되었다면 iOS 16.1에서는 실제 배터리가 닳았을 때 같이 게이지가 닳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액티비티에 대한 앱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에 뭐 이렇게 이제 타이머를 하게 된다면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밑에 라이브 액티비티가 나왔는데 이게 iOS 16.1부터 서드파티 앱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앱들이 이것을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지원하는 앱들을 찾아본 결과 외산 앱들이 그나마 좀 이제 많이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 위젯이라는 이러한 앱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빠르게 쓸 앱들을 여기 배열해 놓고 스타트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도 이렇게 뜨게 되고 여기서 유튜브로 가거나 조금 귀찮게 이렇게 앱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이브 액티비티에도 이렇게 뜨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서 바로 뭐 유튜브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잠금을 풀어야 사용할 수 있죠. 요 이제 비행기 항공권을 제공하는 요것도 꽤 괜찮았거든요. 만약 이렇게 내가 비행편을 입력하게 된다면 이렇게 뭐 출발 시간, 도착 시간, 그리고 게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랜덤으로 이제 비행기 편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거리 표시 그리고 게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눌렀을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식. 이전에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기본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효용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점점 이렇게 서드파티 앱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고 잠금 화면에서도 라이브 액티비티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만약 한국에서 이걸 유용하게 사용한다?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카카오 택시나 배달앱이나 이런 데서 지원한다면 조금 더 이러한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제스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떠 있는 건데 이것을 삭제하고 싶다면 그냥 안쪽으로 밀어버리면 없어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만약 앱을 두 개 띄었을 때 다이내믹 아일랜드에도 두 개가 표시가 되잖아요. 이때도 그냥 안쪽으로 밀어버리면 이렇게 끌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 재밌는 게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이제 아웃라인 표시가 뜨더라고요. 지도 표시를 띄었다가 넷플릭스 같은 거 들어가면 지금 봐요. 아웃라인에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지금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밝아지면 아웃라인이 사라지고 이것도 약간 앱마다 디테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음악 같은 걸 재생했을 때 이런 애플워치 들어가면 앱마다 약간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디테일을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이 어두울 때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편한 점이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폰을 가로로 돌려서 게임을 하는 상황, 여기서도 게임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이제 많이 딸잖아요. 가로 화면일 때 배터리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알림 뜨는 게 이제 갑자기 떠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가로에서 충전기를 꽂거나 배터리 잔량이 낮아지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살짝 튀어 오르는 듯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잠금 화면에 대한 편의성이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원래 잠금 화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꾹 눌러서 변경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존까지는 사용자화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잠금 화면에 대해서만 커스텀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이전에는 완료를 누르고 여기서 홈 화면 사용자화로 들어가야 홈 화면을 꾸밀 수 있었지만 여기서 바로 커스텀 할 수 있도록 변경된 거예요. 이러한 편리한 점도 개선되었고 배경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도 기존에는 한 쌍만 교체할 수 있었다면 약간 스택처럼 쌓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또 다른 개선 사항이라면 잠금 화면에서 심도가 조금 더 향상된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는 iOS 16, iOS 16.1 버전에서 배경 화면 지정을 했을 때 기존까지는 심도가 지금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때 요 정도가 거의 지금 최대인 상황이잖아요. iOS 16.1에서는 봐요. 거의 이 정도까지 겹쳐져요. 원래 이 정도 되면 안 됐던 게 조금 더 해서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도록 심도에 대한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았습니다. 얘는 아무리 해도 이게 최대예요, 최대. 다음은 아이클라우드 공유 라이브러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다른 거는 그냥 마이너한 업데이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에어드롭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이제 놀러가서 사진을 찍고 나중에 헤어질 때 에어드롭으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매우 빠르고 편해서 좋긴 하지만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에어드롭으로 넘겨주기 조금 귀찮긴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면 굉장히 편한 기능, 그런 불편한 점을 조금 더 편하게 개선해준 게 이번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쉽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사진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공유 보관함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거든요. 요거는 iOS 16.1부터 가능하고 요것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아이클라우드 공유 사진 보관함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건 최신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고 있고 계속 진행, 참여자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최대 5명까지 초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추가해서 이재용 추가를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수동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 뭐 사람이나 날짜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수동으로 한번 나중에 사진 이동할 수 있구나. 나중에 사진 이동하고 공유 보관함으로 아까 했던 이제 이재용을 초대하게 된다면 이렇게 아이메시지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도 이 공유 기능을 켤 수 있어요. 일단 자동 공유를 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유 보관함이 켜지게 된다면 이제 사진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누르면 여기 이제 개인 보관함으로 볼 수 있고 공유 보관함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공유 보관함은 내가 아까 전에 추가했던 이제 초대했던 대상들만 모아서 이 하나의 이제 보관함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얘도 금방 초대를 받았잖아요. 이때 만약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면 사진 위에 이러한 이제 버튼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요것을 공유 보관함으로 이동을 누르게 된다면 이제 공유 보관함에 자동으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지금 바로 여기 들어왔죠. 오른쪽에 들어온 것처럼 공유 보관함에 들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아이클라우드 사진 앨범 공유와 비슷한 기능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 편집이나 여러 과정 중에서 조금 제한적인 게 많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공유하기 쉽게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기능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지금은 이제 공유 앨범이지만 개인 보관함에서 요것도 다시 공유 보관함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금방 뜰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유 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내가 친구나 아니면 가족끼리랑 공유했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난 네가 올린 거 싫어. 그러면 모든 참여자에 대해서 삭제나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마 공유 보관함에 지금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것만 하면 사실 그렇게 편리한 기능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좋았던 기능이 뭐였냐?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가 되게 편했거든요. 뭔가 달라진 거 하나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 공유 보관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끄면 개인 보관함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위로 이렇게 슬라이드 해도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개인으로 할 것이냐 공유로 할 것이냐 할 수 있고 사진을 찍잖아요. 지금은 제가 사진을 찍으면 공유 보관함으로 가도록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아마 사진을 찍자마자 이게 자동으로 공유 보관함으로 갈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공유 보관함에 다른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찍을 때부터 공유 보관함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함께 볼 수 있는 모습,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해서 함께 공유해서 사진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잘 쓰면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에어드롭은 나중에 결국에 그 사람한테 다시 전송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놀러 갔을 때 이 공유 보관함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을 때부터 같이 찍어서 공유할 사진은 공유 보관함으로 가서 설정하고, 만약 내 셀카 다른 사람한테 뭐 이 사진을 공유하기 싫어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이제 사진을 찍는 건 다시 개인 보관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진 공유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놀러 갔을 때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나 그거 지금 바로 줘 지금 바로 줘 이렇게 말하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공유 보관함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기능이 마음에 들어서 하루 정도 사용해본 결과 이제 조금 단점이 있다라면 아직까지는 편의 기능이 살짝 더 개선되기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최대 5명까지 하나의 공유 앨범 생성만 가능하다는 것, 또 이러한 이제 사진에서 바로 공유 앨범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정에 들어가서 사진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뭐 공유 보관함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도 조금 귀찮다는 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편집이나 삭제 권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살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워버리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에 대한 변화가 살짝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볼륨을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요렇게 음량 쓸어 넘기기 버튼을 아예 꺼버려서 요게 약간 귀찮거나 오작동 하셨던 분들은 끌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OS 16.1에 업데이트 되면서 맥OS도 이게 뭐 벤츄라? 그걸로 업데이트 되어서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재밌는 점이 뭐였냐면 아이폰을 웹캠 대신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팅하면서 발견했던 기능인데, 요렇게 원래 웹캠을 사용하게 되지만 저는 얘를 거의 클램쉘 모드로 쓰기 때문에 일반 모니터에서는 웹캠이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잖아요.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아이폰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얘를 누르게 되면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얘도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이 잘 되고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다 보니 화질을 굉장히 좋게 웹캠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업데이트. 애플은 이러한 식으로 생태계 연속성을 계속 무한하게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새롭게 업데이트해본 iOS 16.1, 이번에는 엄청 큰 판올림은 아니지만 이제 소소한 업데이트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다른 것보다 편의성에 있어 조금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사용해봤을 때 아이클라우드 공유 보관함이 너무 좋은데, 아쉬운 점이라면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조금 많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거를 초기에 이제 에어드롭이 나왔을 때도 버그가 많아서 점점 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개선된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에어드롭이 엄청난 이제 애플 생태계의 그러한 기능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이것도 잘 하게 된다면 에어드롭과 같은 킬러 기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보통 제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큰 판올림이 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영상으로 만들곤 하는데, 이번에는 꽤 생각보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클라우드 사진 공유는 너무 이제 유용한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고, 다음에 또 이러한 재밌는 기능이 있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놀이.